없는 아들 새끼가 지 마누라 편만 들면 그러면 내 편은 누가 들어? 엄마 편은 아버지가 들어야지. 엄마 편은 아버지가 들어야지. 어머니가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자기 아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할 뿐이죠. 여러분, 혹시 가족 모임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낀 느낌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사랑의 삼각관계처럼 말이죠. 오늘은 화제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인상적인 장면을 통해 한국 사회의 영원한 테마 고부 갈등의 심리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1960년대를 배경으로 시어머니, 남편, 아내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어머니를 챙겨드려야 하는 사람은 아버지다 라고 말하는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 고부 갈등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이 갈등 구조가 왜 2025년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내보다 엄마가 먼저인 남편, 아니면 시어머니를 외면하고 아내만 챙기는 불효자 아들, 이건 마치 한국 드라마의 단골 소재처럼 들리지만 사실 현실에서도 너무나 흔한 갈등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3년 한국가족상담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결혼 5년차 이내의 부부의 약 68%가 고부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경험했다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으로 말이죠. 특히 명절 즈음에는 상담 건수가 평소에 2.7배까지 급증한다고 합니다. 명절만 되면 두통약 판매량이 늘어나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고부 갈등은 단순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안맞음이 아닙니다. 이건 가족 내 권력 구조, 세대 간 가치관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라는 존재를 둘러싼 복잡한 심리전이 얽히고 설킨 문제거든요. 왜 우리는 21세기에 살면서도 이런 고전적인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일단 시어머니의 심리는 내 아들이 빼앗겼다입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평소엔 괜찮다가도 남편이 제 편을 들기만 하면 마치 대형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분위기가 싹 변해요. 시어머니의 심리를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아들을 향한 시어머니의 감정은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서는 복잡한 심리가 작용하거든요. 첫째, 소유와 상실의 심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세대에게 아들은 단순히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내가 낳고 기른 내 소유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들은 퇴직 후 노후보장 통장 같은 존재였죠. 아들이 결혼해서 아내에게 마음을 쏟는 모습은 시어머니에게 일종의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세대 가치관의 충돌이 있어요. 1960년대 시어머니 세대에게 효는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내가 너를 낳고 키웠으니 너는 나를 모셔야 한다. 이게 당연한 거였죠. 근데 갑자기 아들이 어머니를 챙겨드려야 하는 사람은 아버지 라고 말하면 이건 당시 관점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셋째, 경쟁 심리가 작용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아들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쟁 구도는 내 아들이 나보다 저 여자를 더 사랑한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죠. 얘 좀 봐. 내가 밤새 널 품에 안고 열 떨어뜨리려고 했을 때 네 마누라는 어디 있었니? 이런 말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시어머니의 이런 말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자신의 헌신과 사랑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깊은 서운함의 표현인 거예요. 이번에는 남편의 심리입니다. 둘 다 사랑하지만 선택은 해야 한다. 와이프랑 엄마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나요? 솔직히 말하면 맞출 수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남편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는 마치 줄타기를 하는 사람처럼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첫째, 이중충성의 갈등이 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 대한 효도와 아내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하지만 아내가 상처받는 것도 볼 수 없어. 이런 내적 독백을 수없이 반복하게 되죠. 둘째, 책임과 보호 본능이 작용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챙기는 행동은 단순히 사랑의 표현을 넘어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아내가 낯선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 이 보호 본능은 더 강화되죠. 엄마는 이 집의 터줏대감이지만 아내는 이방인입니다. 누가 더 보호가 필요할까요? 셋째, 정체성의 재정립이 일어납니다. 어머니를 챙겨드려야 하는 사람은 아버지다. 나는 아내를 선택했다. 이 말은 단순한 효자 그리고 불효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닌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선시하겠다는 선언인 거죠. 실제 상담 통계를 보면 고부 갈등 상황에서 남편이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려 할 때 오히려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 다 만족시키려다가 결국 양쪽 모두를 실망시키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을 때 갈등 해결 만족도가 오히려 37%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며느리의 심리는 어떨까요? 나는 이 집의 외부인. 나는 계속 찍소리도 바로? 아드님이 나서면 나는 그냥 미운 년에서 아주 죽일 년이 되는 거야.
제가 뭘 어떻게 해도 시어머니 눈에는 안 예쁜가 봐요. 마치 외계인이 된 기분이랄까? 며느리는 이 관계의 삼각형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적어도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서는요. 첫째,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결혼과 함께 낯선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 특히 60년대처럼 결혼과 동시에 시댁에 들어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 불안감이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새 학교에 전학 가는 것도 떨리는데 새 가족에 전 가족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둘째, 이중적 감정이 작용합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에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내가 가족 불화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저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쩌지? 그래도 남편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지? 이런 이율배반적인 감정이 며느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셋째, 생존을 위한 적용 전략을 발달시킵니다. 며느리는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시도합니다. 시어머니의 기분을 맞추기, 남편에게 의지하기, 아이를 통해 가족 내 입지 강화하기 대표적이죠. 이제 빨리 애 낳아서 내 입지를 확보해야겠어요. 이 말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사실 고부 갈등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체 가족 시스템의 역학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한 사람의 행동 변화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모빌처럼요. 가족치료 전문가들은 고부 갈등을 삼각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건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이 제3자에게 전이되는 현상인데 보통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긴장이 생긴다. 둘 다 아들 남편에게 동맹을 요청한다. 아들 남편이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이 소외감을 느낀다. 소외된 쪽이 다시 접근하려 하면 새로운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끝없는 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말이죠, 과연 고부 갈등의 진짜 원인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성격 차이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시어머니, 남편, 며느리의 각자의 심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실은 이들 모두가 시스템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고부 갈등의 진짜 원인은 개인의 성격이나 태도가 아니라 가부장적 가족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구성원을 특정한 역할과 기대 속에 가둬놓고 서로를 경쟁 관계로 만들어버리죠. 시어머니는 아들을 통해서만 가족 내 권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아야만 정당한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죠. 그리고 아들, 남편은 양쪽 모두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불가능한 과제를 부여받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들면 불효자, 어머니 편에 들면 마마보이. 이게 정말 개인의 선택의 문제일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가족 구조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같이 살지 않으니까 고부 갈등이 없어졌다? 천만입니다. 카톡으로도 충분히 전쟁 가능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고부 갈등은 그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고부 갈등이 등장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의 일십, SNS에 올린 사진에 대한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명절 안부 영상통화의 의무화 등 디지털 기술은 고부 갈등의 새로운 전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인스타 피드를 매일 체크하시는데요. 마치 CCTV로 감시당하는 기분이에요. 둘째, 경제적 의존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력이 시부모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일반화되면서 이런 의존 관계가 약화되었죠. 이는 고부관계의 권력 구조를 미묘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셋째, 비대면 갈등의 증가가 나타납니다. 같이 살지 않아 직접적인 충돌은 줄었지만 대신 남편을 통한 간접적 갈등이 증가했습니다. 이건 마치 대리전 같은 양상을 띠게 되죠. 이제 좀 해결책을 알아볼까요? 첫째, 경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에서 각자의 영역과 권한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드라마 속 남편이 어머니를 챙겨드려야 하는 사람은 아버지다 라고 말한 것도 일종의 경계 설정이었죠.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공간과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의 시작입니다. 둘째,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갈등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이죠.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간섭한다를 시어머니가 관심을 표현한다로 재해석해보는 겁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시어머니가 음식관을 보시는 건 제 요리 실력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의 경험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화가 줄어듭니다. 상담 통계에 따르면 가족 갈등 해결의 성공률은 해결책 자체보다 모든 구성원의 참여 의지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폭삭소각수다의 한 장면을 통한 심리 분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는 이 장면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쁜 년이 속도 좋고 온실 속 화초가 꼬인 데도 없더라. 그럼 어머님도 화초는 아니신 거죠?